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최성환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데 어떤 종목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최근에 보면 I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또 그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반면에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숫자라는 실적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더 최근에는 좀 관심 밖에 좀 소외가 되는 부분도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내년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과 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관심 있는 기업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오늘은 DNA 링크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NA 링크. 계속해서 그 성장성에 대해서도 사실 기대감이 컸던 종목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거는 역시 정부 정책의 어떤 규제 완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DTC에 6월 달에 전격적인 허용이 또 일부에 대해서 허용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이 크게 열리지 못하면서 우리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약화되고 또 주가가 좀 하락하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바일과 또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유전체 분석에 대한 정밀 의료에 대한 부분은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에서 이제 예방까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을 통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지속 확대를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대중화, 유전자 검사의 대중화 시대가 열린다라고 본다면 이제 올해가 그러한 단추를 낀 해였다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개인 유전체 분석이 무엇이냐라는 걸 조금 알게 된 계기가 됐다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다음 지금 DNA 링크가 이제 유전체 분석 서비스 관련한 매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사업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현재는 유전체 보게 되면 분석 서비스가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NA GPS가 약 9%, 그리고 이제 기타 등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아무래도 이제 연구용, 특히 이제 그런 B2B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출은 4분기, 특히 4분기에 매출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 상장 유사 회사로 본다면 마크로젠이나 테라젠 이텍스, 랩지노믹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유전체 분석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제 열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게 되면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과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는 아모레퍼시픽과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제 화장품도 이제 맞춤형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으로 좀 나오고 있는 내년부터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보신다면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인 유전체 분석에 대한 확대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맞춤 의학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 이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시장이 또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플리케이션과 또 연동을 해서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더 성장성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서서 좀 동종 업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경쟁사 대비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좀 어떤 것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유전체 분석 시장 자체가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년에 약 13조 원 정도 시장이었다면 2018년이 되면 한 23조 원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가 급증하면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결국엔 그걸 통한 정밀 의료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인수 합병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선진국의 정밀 의료 연구 개발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밀 의료에 약 2,600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영국 역시 5,14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주요 선진국들 이런 의료비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정밀 의료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사 역시 그 부분에 있어 같은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바타 마우스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그 아바타 마우스 사업은 암 환자의 그 종양을 그러니까 쥐에게 이식한 뒤에 가장 적합한 약을 찾아내는 표적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런 맞춤 치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제약사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역시 그런 아바타 마우스 사업에 있어서 분자 진단 사업과 함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기업과의 그 조인트 벤처 설립과 또 그리고 중국 기업 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인데요. 결국에 엔다그룹, 진파마 등과 함께 이런 개인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료 쪽,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개인 맞춤 의료 사업도 계속적으로 공동 협력하면서 이쪽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 마우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네.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DNA 링크가 일단 이 중장기 성장성이 아주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개인 유전체 분석이라든가 개인 식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이게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하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아바타 마우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암 환자의 어떤 종양 치료에 또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일단 뭐 기대감도 상당히 충분한 것 같고요. 또 모멘텀을 찾을 만한 이슈가 또 있을까요? 이쪽에서. 네,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정부의 규제 완화인데요. 지금 그 암 진단, 그러니까 암 진단 관련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르면 뭐 내년 상반기에 정부의 허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암을 진단함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식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DTC 관련인데요. 직접 병원이나 이런 통하지 않고 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DTC 서비스가 이제 또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게 정부의 규제 완화의 네, 내용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체질량 지수, 뭐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이 정도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항목이 아직 12개지만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는 이와 관련해서 DTC 관련해서 국내에 케어링크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와 그리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웰리스 라인업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그 라이나 생명과 유전체 분석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보조제, 또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 또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등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웰리스 라인업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뭐 올해까지는 상당히 좀 부진했지만 내년에 실적 개선과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는데요. 사실 정부 규제 완화 이후에 이것이 6월에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6월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빠졌고 네. 기대감 대비 사실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없어서 그런지 좀 이렇다 할 좀 움직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 실적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사업이 이렇게 시장에 딱 나오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LCD 텔레비전이나 그리고 아니면 LED 텔레비전 시장에 나왔을 때 초기에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큐가 늘어나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가격이 낮아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인지도가 확대됐을 때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매출액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생각보다 크게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DTC가 열리고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걸로 기대했지만 예.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열리면서 조금 더 성장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런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턴어라운드와 실적 개선을 좀 주목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실적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만한 또 기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더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올해까지는 적자가 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연구개발 비율이 동사 같은 경우 약 20%가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 비용과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벌어들이는 이익보다는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본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DTC라든지 그리고 DNA GPS 그리고 말씀드렸던 아바타 마우스 사업과 또 그리고 암 진단 패널 쪽에 관련된 그런 유전체 분석 관련된 서비스 그래서 등등의 매출이 또 해외 쪽에 대한 비즈니스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면 올해까지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로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보통 이제 어떤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재고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만든다고 본다면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유전자 분석 전문 기업인 DNA링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최성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